서훈 실장이 월북 강조 보고서 작성 방향까지 지시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서훈 실장에게는 이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살해하고 시신까지 소각한 것을 적극적으로 은폐하거나 해당 첩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돼 있죠. 2020년 9월 23일 서해 피살 다음 날 청와대 행사에서 서욱 당시 장관에게 서훈 당시 실장이 이 씨의 월북 가능성이 높다는 방향으로 국방부에서 정리해주라. 검찰은 서훈, 서욱의 월북 강조하는 자료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했다. 월북몰이의 시작으로 본다라는 동아일보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이렇게 활발해지자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당시는 아니군요. 문재인 정부 초기의 비서실장이었던 임종석 전 실장이 SNS에 이런 걸 올렸습니다. M1 사람 말고 날 소환하라. 근데 임종석 전 실장 그때 청와대에 없지 않았습니까? 소환해서 물어볼 게 없습니다. 임종석을 소환해 주기 바랍니다라고 글을 썼는데 정치하는 사람끼리 빨리 끝내자라고 하는데 뭐 아시는 게 있어야 검찰에서 불러서 소환을 하는데 박수면 변호사님, 임종석 전 실장 그때 청와대 안 계셨잖아요. 그 소환 한들 본인 아시는 게 있겠으며 소환 한들 물어봐도 답변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아마 상징적인 언사인 것 같습니다. 이는 정치 보복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수사기관을 동원해서 사법적 절차를 거칠 것이 아니라 정치하는 사람들끼리 일정 부분 협의해서 양보할 것은 양보하는 방식으로 일을 끝내자 연일 소환, 압수수색 등이 이어지는 상황에 국민들이 많이 힘드시고 피곤하실 것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것 같습니다. 비판이군요.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 그렇죠. 전 정부를 대표한다 내지는 정 정부의 입장을 대변해서 발언하는 것으로 읽힙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상황 판단이나 정책 결정을 형사사법 대상으로 삼기는 어렵죠. 이 사건이 문제가 된 이유는 문서에 손을 댔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 서훈 전 실장도 관계부처에 관련 첩보 삭제를 지시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고 있고 관계기관의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게 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된 여러 인사들이 형사처벌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거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사들은 직접 문서에 손을 댄 것으로 의심받는 인물들입니다. 이 검찰의 시각은 단순히 문서에 손을 댄 것 자체도 문제지만 더 나아가서 직무유기도 거론할 수 있다는 입장 같아 보입니다. 예를 들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예정돼 있을 것 같은데 이 조사는 직접 조사를 거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유족 측이 고소를 한 이상 조사 자체는 불가피해 보이는데 이 문 전 대통령은 문서 삭제나 보고서 허위 내용 적시와 관련해 직접 연관돼 있다는 단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당장 수사가 개시돼 문 전 대통령 형사처벌 가능성을 거론한 단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검찰의 시각은 단순히 문서에 손을 댄 것을 넘어서서 당시 공무원이 실족해서 바다에 빠져 표류하게 된 것일 뿐인데 관련 기관들이 월북으로 단정하고 몰아갔다. 즉 명백하게 월북이 아님을 인지하고서도 월북인 것처럼 몰아갔다면 이는 직무유기죄에 해당하고 직무유기죄도 충분히 수사 가능성이 있음을 내비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입증이 상당히 쉽지 않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각 입장마다 나름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고 이는 당시의 상황에 대한 판단 영역에 불과해서 이 정도 수준까지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을지는 사실 의문입니다. 문서에 손댄 행위. 그게 사실이라면 처벌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임종석 전 실장의 이야기는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인 언어군요.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이고 본인을 소환한다 한들 소환할 리도 없고 소환해도 아는 게 없으니까 소환 이유도 없을 것 같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그런데 임종석 실장이 쓴 그 마지막 글귀에 보면 이제 울산 사건이라고도 이제 있고요. 또 본인이 그러니까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있었던 시점에 원전 또 울산 이런 등등과 관련해서도 그걸 자꾸 그 M1 사람도 불러서 그러지 말고 나를 직접 소환해라. 이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는 좀 뭐 본인의 책임 문제는 다릅니다만 여기에는 어떤 생각이 깔려 있느냐면 여러분 그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사실상의 철회, 또 원전 정책의 철회, 그리고 노동 정책에서의 또 철회 이런 식으로 이른바 ABM, Anything But 문
문재인이 한 거는 다 뒤집어라고 하는 되게 단순한 그 국정 방향이 지금 잡혀가고 있다라고 하는 우려와 비판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울산 사건이라든지 혹은 뭐 이런 사회 피격 사건이라든지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적인 분야지만 사실은 문재인 케어라든지 원전 정책 그리고 노동 정책과 관련해서 주 52시간 이런 정책은 우리 시대의 하나의 흐름과 방향이었거든요. 이거를 단순히 그냥 이전 정부가 했으니까 뒤집어 이렇게 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시는 것처럼 박정희 정권에서 시작했던 건강보험 제도입니다. 모든 정권을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거쳐오면서 건강보험은 계속해서 강화되어 왔어요. 이 방향을 다시 뒤집는 게 과연 맞는지 원전 정책과 관련해서 세계적인 흐름은 탈원전 방향 아니겠습니까? 이 방향을 얼마나 어떤 속도와 어떤 강도로 어떤 정책과 융합해서 나갈 건지를 더 그걸 고민하셔야지 아예 뒤집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동 정책도 그야말로 대한민국 과로사 사회 아닙니까? 그 OECD 국가 중에서 우리가 멕시코와 스위를 다투는 1, 2위 국가예요. 이런 식으로 노동 정책을 계속해서 일 더 많이 하는 방향으로 강화하시겠다고 한다면 저는 그 부분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보수 진보를 넘어서서 정권이 바뀌었든 바뀌지 않았든 우리 사회가 나가야 될 정방향으로 끌고 나가 주시길 기대를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임종석 전 실장이 비판적인 예. 어떤 표현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사건뿐만 아니라 이제 본인이 있었던 뭐 원전 정책과 관련돼서 다 비판적인 그러니까 anything but moon이라는 비판 의식의 연장적인 이야기다라는 해석도 상당히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들어봤습니다.